아직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야기 못했지만 누구에게라도 물어볼 곳이 필요해서 급하게 사연을 적어보냅니다. 진짜 세상에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도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그저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손발이 덜덜 떨리네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남편 말이 맞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보고 싶네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자유롭고 본인 생각을 마음대로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사회라고 해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옛날 같았으면 돌을 맞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엔 이 정도 이야기는 배우자에게 해도 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남편과 저는 올해 6월에 결혼했고 연애는 1년 반 정도를 했었어요. 제 나이 31, 남편 나이 39, 나이 차이는 적지 않지만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취미라거나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서 좋았습니다. 사내 취미 동호회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만약 동호회가 아니었다면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냈을 정도로 아무 상관없는 부서이고 앞으로 남편과의 모든 관계가 정리된다고 해도 업무적으로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으면 미리 알고 걸을 수라도 있었지. 애초에 이 사람은 나랑 왜 결혼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 조건과 친정 식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왜 억지로 저를 바꾸려고 했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일단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친정 부모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항상 화목함을 잃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아빠가 작은 식품 공장을 운영하셨고 엄마는 전업주부로 제 뒷바라지만 해주시면서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잔디가 깔리고 낮은 울타리가 있는 주택에서 살았는데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처럼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하루아침에 아빠 회사도 망하고 저희 집안도 망해버렸죠. 그 이후로는 부모님이 밤늦게까지 맞벌이를 하시느라 저는 학교 끝나면 집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부모님이 퇴근하고 돌아오셨는데 혼자 TV를 보고 숙제를 하면서 부모님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도 그렇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부모님도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그래도 세 식구가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이틀 가게 문을 닫고 쉬는 날에는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가까운 옆 동네 공원이라도 놀러 갔었습니다. 아빠가 회사를 운영하실 때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셨지만 엄마랑 둘이서 가게를 할 때는 배달용 낡은 봉고차를 몰고 다니셨는데 냄새도 나고 낡았지만 그 차를 세 식구가 다 같이 타고 놀러 다닌 기억이 너무 행복하게 남아있어요. 회사가 무너질 때 집안의 재산을 다 팔아서 처분하고도 남은 빚이 수억이 넘어서 부모님이 제대로 쉬는 날도 없이 하루 종일 일을 하셨지만 빚에 딸린 이자 갚고 매달 원금 조금씩 갚아나가느라 생활은 항상 팍팍하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안이 쫄딱 망한 뒤에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친가와 외가 친척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셔서 작은 가게도 낼 수 있었고 작지만 저희 세 식구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은 있었어요. 빚을 갚으며 사느라 돈은 항상 없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항상 웃으며 사셨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가 장사도 잘 되는 편이었고 열심히 빚을 갚아나갔더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부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래봤자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된 것뿐이었지만 남들은 사업 실패하고 망하면 스스로 책임 안 지고 빚을 잔뜩 진 채 도망가 버린다는데 부모님은 당당하게 열심히 돈 벌어서 이자도 제때 내고 원금까지도 다 갚았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죠. 지금 현재는 25평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해서 잘 살고 계시고 아빠는 환갑마저 넘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두 분이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던 시절도 좋았지만 저는 오히려 집이 한번 망하면서 세 식구가 똘똘 뭉칠 수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더욱 잘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고생을 워낙 많이 하셔서 아빠도 많이 늙고 엄마도 주름이 많아졌지만 지금까지 제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거나 크게 언성 높이는 일도 한 번 없으셨습니다. 저도 부모님 덕분에 어려운 형편에서도 구김없이 밝은 성격으로 잘 컸다 생각하고 일찍 처리되면서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집 근처 국립대학교에 4년 내내 장학금 받으면서 졸업했어요. 지금은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을 잘 만난 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시댁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시댁 집안 형편이 괜찮은 편이에요. 서울이나 큰 도시에 있는 진짜 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시댁에서 갖고 있는 건물도 여러 채가 있고 매년 연말이 되면 지역사회의 기부나 봉사활동 같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시댁에는 제 남편과 그 위로 형이 하나 있고 막내 여동생까지 3남매가 있어요. 아주버님은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중이고 신우는 미국에서 대학 나와서 미국이 너무 좋다며 외국인과 결혼하고 자리를 잡아 살더라고요. 시댁 3남매 모두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는데 시아버님이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돈을 버느라 대학도 못 간 게 한으로 남아서 자식들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3명의 자식들을 모두 미국 보내서 유학을 마친 것이 시부모님에게는 큰 자랑이고 웬만한 집안에서는 감당 못할 정도로 큰 돈이 들었을 거예요.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라서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으신데 지금도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셔서 아침 운동하고 6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하신 후 직원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합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니 말다 했다고 봐요. 사실 결혼하면서도 양가 집안 형편이 많이 기울어서 걱정도 했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창피하다거나 본인들 앞가림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시댁이 너무 부자라서 혹시 결혼 승낙을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있었거든요. 아마 남편이 첫째 아들이었으면 집안에서 반대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아주버님이 일찌감치 장가를 가셨고 슬아의 2 아들까지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너희 좋을 대로 하라는 식이었죠. 결혼할 때 시댁 도움을 많이 받았고 지금 사는 신혼집은 어머님 명의로 된 집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돈 모아서 독립할 때까지 얼마든지 편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보증금 같은 것도 안 받고 멀쩡한 아파트를 내어주신 것만 해도 정말 큰 지원을 해주신 거죠. 받은 만큼 시댁에 잘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했고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지만 거의 매주 시댁에 한 번씩 찾아갈 정도로 신경 많이 썼어요. 시어머니가 막내딸을 정말 예뻐하고 아끼셨다고 하는데 아버님 의지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긴 했지만 공항에서 정말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체 밝은 성격이고 어머님 아버님에게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에 더 살갑게 굴고 애교도 많이 부리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문제없고 가장 걱정이었던 시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니 제 결혼 생활이 무탈히 잘 흘러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지난 여름 휴가 때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와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원래는 신혼여행을 해외로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며칠 다녀올까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본인들이 전부 경비 부담을 하겠다면서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 하셨어요. 제주도는 무슨 제주도니? 그냥 우리랑 좋은 데 가서 놀다 오자. 아무래도 늙은 사람들끼리 다니면 힘든 점도 많고 재미도 없는데 너희랑 다니면 좋잖아. 하와이? 발리? 너는 어디가 좋니? 너 가고 싶다는 곳으로 가자. 돈이 문제가 아니라 편하게 쉬다 오고 싶은 여름 휴가인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이래저래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일단 남편과 상의를 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녁에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전혀 문제될 거 없다면서 시부모님과 같이 가자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이 영어를 잘 못하셔서 해외여행 다니기 힘든데 우리가 같이 가서 도와드리고 제주도보다 훨씬 좋은 곳에 가서 놀고 오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같이 가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 혼자 거절할 명분도 없고 어머님이 저렇게 기대하고 좋아하시는데 내 휴가가 문제가 아니라 시댁에 보답하고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하와이를 7일 동안 다녀오기로 했는데 도착하고 숙소에 체크인하면서 한 번 더 놀랄 일이 있었어요. 방을 2개 예약해두었고 저는 당연히 남편과 한 방을 쓸 줄 알았는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편하게 쓰자면서 어머님과 제가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이미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은 상황에서 제가 정색을 할 수도 없는 일이라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리고 여행 내내 어머님과 제가 함께 붙어 다녔고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마와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꼭 제 팔짱을 끼고 다니셨습니다. 조금 부담되는 건 있었지만 그만큼 시어머니가 저를 편하게 생각하시고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첫째 며느리인 형님이 있었지만 형님은 좀 무뚝뚝한 편이고 아이를 2이나 키우다 보니 본인 사는 게 바빠서 어머님과 거의 교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살갑고 먼저 다가오는 제가 마음에 드신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 원수처럼 지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죠. 시댁과 잘 지내는 것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문제는 어머님의 저에 대한 집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시는 건 기본이고 아무 때나 수시로 카톡을 보내서 저와 수다를 떨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이제 회사 안 다녀도 되지 않니? 그냥 내가 너 월급만큼 용돈 줄 테니까 회사 그만두고 나랑 놀자.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브런치인지 뭔지 맛있는 거 파는 카페도 다니면 좋잖아. 그때는 어머님 농담이 조금 지나치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저런 말들도 농담이 아니라 전부 진심이었구나 싶네요. 외국에서 사는 신우 때문에 생긴 상실감과 우울한 마음을 저를 새로운 딸이라 생각하면서 집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도 자주 하고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은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낼 정도로 어머님은 항상 저만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과장이 전혀 아닌 게 저는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직장인이지만 어머님은 살림조차 사람을 쓰고 본인 손으로 거의 안 하시는 속편한 가정주부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곳도 없으니 늦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오전에 수영을 하시고 낮에는 골프 연습장과 피부 관리를 하러 다니는 것만이 어머님의 유일한 스케줄이었어요. 그러니 남는 시간에 항상 저한테 연락하시고 저보고 일 그만두고 같이 놀러 다니자는 소리를 속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서 서로 선을 지켰으면 싶은데 남편도 어머님과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아예 시어머니와 놀던지 아니면 어차피 시댁이 집이 넓고 방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 어떻겠냐는 소리를 했습니다. 6월에 결혼해서 아직 반년도 안 지났는데 시댁이랑 합가하자는 소리에 남편과 몇 번 다툰 적도 있어요. 그래도 이때까진 크게 심한 건 아니었는데 지난 추석 때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정리를 다 마친 뒤 친정으로 건너가려 하니까 어머님이 가지 말라 붙잡으시더라고요. 좀 더 있다가 가. 내가 과일 깎아줄게. 우리 같이 있다가 영화나 보러 갈까? 시댁의 아주버님네 식구도 찾아왔고 시끌시끌한 추석을 보냈는데 제 친정에는 부모님 말고는 아무도 올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친오빠나 남동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부모님이 저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차례 다 끝났으면 친정에 가봐야겠다고 했더니 그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네 부모님 해주면 되잖아. 그냥 우리 집이 친정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나도 가끔 너가 내 며느린지 내 딸인지 헷갈리더라. 그냥 이참에 내 딸하자. 굳이 친정 안 가도 되잖아. 약간 농담이 섞인 말이긴 했어도 그때는 그게 마냥 농담으로 들리진 않았어요. 어머님 눈빛에서 광기 아닌 광기가 보였고 알 수 없는 기분에 소름이 끼쳐서 붙잡는 시무를 뿌리치고 다음에 오겠다며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을 무시하냐며 저한테 화를 냈고 친정에 가서도 뚱한 얼굴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기분 안 좋아 보이는 사위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저한테 두 사람 싸운 거냐고 물어보실 정도였는데 이걸 사실대로 말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별일 아니라 하고 말았어요. 추석 때 한번 그 일을 겪은 뒤로 남편과의 사이는 조금 어색해졌지만 오히려 시어머니는 저를 더 보고 싶어하고 매일 저녁에 1시간씩 전화할 정도로 집착의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별로 할 말도 없는데 본인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시면서 최근에는 자꾸 저한테 너 같은 막내딸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어요. 친정부모님께 고민 상담을 할까 싶다가도 제가 부잣집에 시집간 걸 너무 좋아하셨는데 괜한 걱정 끼치기 싫어서 참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오늘 저녁이 친정엄마 생신이라 퇴근하면 바로 부모님 가게에 들렀다가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어머니가 오늘 일하는 아주머니와 함께 김장을 했다면서 저녁 먹으러 넘어오라 하셨습니다. 일부러 저 먹으라고 제가 좋아하는 석화도 준비해 놓았으니 오라고 하셨는데 저야 당연히 친정엄마 생신이 먼저니까 못 간다고 죄송하다 말씀드렸죠. 어머님이 너무 섭섭해하시면서 꼭 친정에 오늘 가야 하냐며 주말에 가방도 하나 사줄 테니 오늘은 시댁에 오라고 하셨어요. 가방이요? 그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가방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제가 친정 가야지 어떻게 어머님 댁을 가요. 아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왜 너희 엄마한테만 엄마라 부르고 자기는 어머님이라 부르냐며 그것도 너무 서운하답니다. 아니,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안 그래도 퇴근하고 꽃다발에 케이크 준비해서 엄마한테 가야 하는데 자꾸 전화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시댁에는 내일 갈 테니까 내일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늦은 시간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 엄마가 저를 예뻐하는 거 알면서 굳이 엄마 질투나게 그랬어야 하냐고 따지더군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어머님을 그럼 어머님이라 부르지 엄마라고 불러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한참 남편이랑 말다툼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이참에 친정이랑 거리를 멀리하고 시부모님과 더 친하게 지내라 하는 거예요. 너도 생각을 좀 해봐. 우리 부모님이 더 훌륭하신 분들인데 선택을 잘해. 장모님을 멀리하고 우리 엄마랑 같이 다니면 너한테 떨어지는 것도 훨씬 많을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능력 있는 새엄마가 생겼다고 치면 되잖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돈 때문에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을 버리고 시부모님을 새부모님처럼 대하라는 건가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지금 그게 진심이냐 물었더니 어차피 처가부모님은 해줄 것도 없지 않냐며 엄마가 예뻐해줄 때 결정하랍니다. 결정은 무슨 놈의 결정을 하라는 건지 저보고 친정과 연을 끊고 살라는 건가요? 말하는 거 하나하나에 남편이 친정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느껴져서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같은 집에 있기도 싫더라고요. 한바탕 싸우고 남편에게 욕도 했고 지금은 간단한 짐 싸들고 친정집에 와 있는 중이에요. 부모님이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차마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남편과 조금 싸웠다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어처구니 없고 남편과 그 집안 식구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느껴져요. 돈 줄 테니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더 늦기 전에 제가 남편과 시댁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돈도 좋지만 일륜까지 거스르며 살 수는 없죠. 후기입니다. 남편과 결국 빠르게 협의 이혼했습니다. 그 뒤로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생각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네요. 저는 남편이 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했어요. 정작 남편은 이혼하자는 소리에 금방 동의했는데 시어머니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당신 잘못이라고 싹싹 빌다가 이대로 이혼하고 남남되면 이 동네에서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해주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하고 무슨 이런 사이코 같은 사람이 있나 싶더라고요. 아마도 어머님은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하나 필요하신 것 같은데 남의 집 딸 데려다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직접 막둥이 딸을 하나 더 낳던지 미국에 있는 딸을 불러들이던지 하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겠다는데 그런 돈 필요도 없고 제가 그깟 돈 때문에 부모님을 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마음에 잘해줘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 때문에 힘드네요. 이혼하고 다 차단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왜 이혼했냐고 물어볼 때마다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미쳤다며 소름 끼친다고 해요. 이미 회사 내부 외부에 소문이 다 났는데 전 남편도 빨리 그만두고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얼굴 들고 못 다니는 건 제가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